자, 이번 시간에 이제 실질적인 출제 경향으로 좀 들어가 볼 겁니다. NCS 문제에 필세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까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 내용 참고로 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유형 공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내용들을 좀 볼게요. 영역 특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NCS 수리 능력에 대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뭐 이거 굳이 안 읽어보셔도 뭐 대충 뭔지는 대략 파악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 내용만 보셔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계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와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자료에 대한 이해, 분석, 계산 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최근에는 PSAT 자료 해석과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해당 문제들의 난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필수의 자료 해석 문제를 학습해야 NCS 수리 능력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로 그렇죠. 필수의 문제를 그냥 그대로 출제를 한 기업도 있고 그 자료를 좀 조금 변형시켜서 출제를 한 적도 있어서 필수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시면 NCS 점수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자료 해석의 그냥 기본 특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NCS 수리 능력하고 필수의 자료 해석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평가 요소 뭐 비슷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필수 문제도요. 공직 적격성 평가 시험이라고 해서 뭐 이것도 업무 능력을 좀 보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를 갖고 있어서 뭐 내용 의도는 좀 비슷한 거죠. 자, NCS 수리 능력과 필수 자료 해석의 좀 특징을 좀 보시면 NCS는 전체 이제 10가지 영역들 중에서 이 중에서 이제 수리 능력이 하나에 들어 있고 물론 기업들이 이 10가지를 다 내고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주로 많이 내는 기업은 이제 의수문이라고 하죠.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까지 이 3가지 영역은 많은 기업이 대부분 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수리 문제는요. 모든 기업이 거의 안 나오지 않죠. 여러분 이게 공고문을 보시면 사실 공고문에 의사, 문제, 뭐 자원관리, 뭐 조직에 이런 식으로 수리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 시험을 들어가 보시면 아마 수리가 없다고 했었는데 수리가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고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 능력에 자료가 나오는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관리 파트에 또 도표에 대한 해석, 계산 문제가 또 많이 있거든요. 수리는 없는 것 같지만 항상 있는 그런 파트의 개념들이에요. 자료가 나오는 해석, 분석, 계산 등의 문제는 모든 시험에 거의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필수 문제를 볼까요? 5급 공채부터 해서요. 5급 7급 민경채 입법 고시 공직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3개 영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 중에 우리 자료 해석 요령들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수리 파트에 반영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언자상 3가지를 봤을 때요. 언어는 보통 이제 의사소통 능력으로 많이 좀 연결이 되는 편이에요. 활용이 좀 많이 되고 있는 편이고 상황 판단 문제는요. 문제 해결 쪽에서 많이 활용이 좀 되고 있죠. 요 3가지가 대표형인데 이 3가지가 모두 다 거기다 그대로 연결을 좀 갖고 있는 필셋과 조금 NCS는 분리가 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의 제도를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유형을 좀 더 보죠. 자, NCS 수리 문제는요. 응용계산, 자료, 이해, 논리, 변환, 해결 이렇게 있다면 여기는요. 응용계산만 빠져 있죠. 응용계산 문제 유형이 요즘 비중이 좀 적어지고 있기도 하긴 한데 필수 문제는 이 4가지가 그대로의 자료 해석 유형이 다 들어있습니다. 응용계산 문제 유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 뭐 농도 속력, 경우의 확률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주로 많이 배웠었던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응용계산 파트 유형들도 조금씩 더 다루고 있긴 하기 때문에 유형들 좀 더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난이도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죠. NCS는 여기에 있어요. 일단 민경채, 민간 경력자 채용 필수 문제가 먼저 있는데 여기 난이도가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많이 그대로 들어있긴 합니다. 똑같이 출제가 된 적도 많이 있어서 이 문제는 자료에 비해서 해석하는 과정이 좀 간단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낮거나 같을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5급 공채 필셋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보다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이 문제까지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입법고시 필셋이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 문제까지 출제가 몇 번 됐었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다고 돼 있죠. 근데 NCS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서 이 문제까지도 똑같이 나온 적이 있어서 우리는 교재에는 5급 공채 필셋과 입법고시 필셋까지도 모두 다 좀 넣어봤어요. 물론 문제를 그냥 다 보실 것은 아니고요. 어떤 유형들이 나오고 있더라라고 한 형태를 좀 이해해 보시면 아마 훈련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파트를 모두 다 좀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이 되는데요. 난이도 비교했을 때 아래쪽에 적혀 있죠. 필수 자료 해석과 NCS 수리 능력이 공통적으로 출제가 되는 유형 기준이다 라고 돼 있어서 요거 다 나오고 있고 입법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분리를 여기서도 이미 했죠. 5가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응용계산 문제 유형, 자료 이해, 자료 논리, 자료 변환, 해결까지 5가지입니다. 응용계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 관련된 문제 유형과 그리고 수열 추리 문제 유형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비중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알면 아주 단시간 내 해결을 먼저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가 되긴 하죠.
자료 이해, 설명으로 옳고 그름 판단하는 거 제일 많이 보입니다. 정말로 많이 보이죠. 다음 표를 보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 라고 한 자료 이해 문제. 자료 논리는요, 일명 정보 매칭 문제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정보를 가지고 내용 봤을 때 A는 무엇이고 B는 무엇이고 이제 항목에 대한 해석을 이제 연결시켜 보시는 문제인데 오늘 유형들은 하나씩은 좀 확인해 볼 겁니다. 자료 변화 문제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다른 형태의 그래프 형태로 바꿨을 때 어떤 그래프 모양이 맞을 것인가 틀릴 것인가 그래프의 변화 문제 유형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자료 해결 문제는 조금 상황을 제시합니다. 뭐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뭐 요금표에 대한 거 뭐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했을 때 상황을 가지고 해당 상황에 맞는 금액을 구해보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살짝 들어있는 자료 상황 대시형 문제 유형까지 5가지로 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유형에 대한 특징을 잠시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최신 출제 경향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좀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응용 계산 유형은 제시된 자료를 해석하는 유형들보다 출제 비중은 낮긴 합니다. 그렇지만 평이한 난도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정도의 그런 비중이에요. 필세 자료 해석과 유사한 문제의 출제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난도는 높아지고 있죠. 입법 필세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난도 높아지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복잡한 자료. 해석이 너무 필요한 거, 계산만 갖고도 안 되는 거, 이해가 더 필요한 그런 문제들까지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NCS 문제들이에요. 자료 논리와 변화 문제 유형은 비교적 평이한 편. 논리랑 변화는 이거였거든요. 정보 매칭 문제 유형과 그리고 변화 문제는 그래프 바꾸는 문제 유형.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비중이 높지도 않고요. 평이한 난도로 출제가 되고 있으나 자료 이해와 자료 해결, 유형은 자료 분석이 까다로운 필세 자료 해석과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 난도가 높은 편이다. 그렇죠? 이해하고 해결 요쪽 파트는 자료에 대한 이해가 정말 좀 복잡한 자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난도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이 부분에 아마 좀 더 집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자료 해결 유형은 고려해야 될 조건이 많은 비용 및 시간, 계산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아서 난도가 높은 편이다. 그렇죠. 여기도 고려할 조건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입니다. 자, 학습 전략을 좀 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이론과 공식을 좀 꼼꼼히 일단 알고요. 물론 스킬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스킬은 정석 뒤에 따라오는 추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죠. 스킬은 정석은 모르고 이론 모르고 일단 스킬만 하고 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근데 이것이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추가적인 내용들까지 그렇게 좀 가주셔야 돼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꼼꼼히. 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론과 공식을 문제에 적용시킨 연습을 한다. 그렇죠. 알긴 하는데 쓸 줄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알긴 아는데 아는 만큼 얼마큼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연습까지 한번 가볼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접해보면서 도표 및 그래프를 분석하는 연습을 한다. 그렇죠. 자료를 보는 방법을 많이 좀 이게 여러분 문제를 볼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덜 낯설게 만들기라고 말씀드려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그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그래도 익숙한 부분이 있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해석이 좀 빨라질 수 있거든요. 많이 접해보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덜 낯설게 만들게 해보실 거예요. 세 번째, 본 교재 해설에 제시된 빠른 문제풀이 팁을 숙지해서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을 한다. 그렇죠. 이 부분도 우리가 해설을 좀 많이 넣어봤는데요. 그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그 방법 말고도 문제풀이할 때 어떻게 보면 좋은지까지 제가 계속 좀 더 말씀드려 볼 겁니다.